서론,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이유. 이상한 역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더 가지면, 더 이루면, 더 인정받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의 기쁨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부족함이 찾아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도 여전히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크게 가진 것이 없어도 평온할까요? 어쩌면 문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감사하는 사람은 더 행복할까요? 그리고 감사는 어떻게 우리의 뇌와 삶을 실제로 바꾸는 걸까요? 감사가 사라진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것들이 손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행복 연구들은 많은 현대인이 감사함을 느끼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UC 데이비스의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는 수십 년간 감사를 연구해온 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그는 배은망덕, 즉 감사하지 못함이 현대인의 가장 흔한 악덕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풍요로울수록 오히려 당연함이 커지고 감사가 줄어드는 역설이 우리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딘가 더 나은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는 대신 아직 갖지 못한 것을 바라봅니다. 그 시선 안에서 감사는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과학은 이제 그 이유를 뇌과학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장면.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루를 돌아볼 때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더 오래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잘된 일보다 아쉬운 일 하나가 더 깊이 남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원하던 것을 드디어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 목표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달립니다. 반대로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한 일이 없는 평범한 하루인데 문득 창밖의 빛이 눈에 들어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유난히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 하루가 오히려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 두 경험의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부 감사, 모든 덕의 뿌리. 키케로의 발견.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자 웅변가였던 키케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는 덕 중에 가장 위대한 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덕들의 어머니이다. 이것은 단순한 미덕 목록의 하나로 감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다른 모든 덕의 근본이라는 통찰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하고 관대하며 인내할 수 있다는 것. 감사가 인간의 좋은 성품 전체를 떠받치는 기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가 그 자리에 있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혼자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주어진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알미 겸손을 만들고 겸손이 관계를 만들며 관계가 인내를 가능하게 합니다. 감사는 성품의 시작점이자 근본인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아침.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서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내가 감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그는 제국을 통치하면서 전쟁과 역병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매일 감사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스승에게 배운 것들, 함께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자연,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까지.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명상록에서 아침을 맞이할 때 오늘 만날 사람들과 상황을 미리 떠올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하루를 불만이 아니라 받아들임과 감사의 시선으로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황이 감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상황을 견디게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네카의 경고.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것도 즐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선한 것들이 그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실용적 통찰입니다. 좋은 것이 주어지더라도 알아보지 못하면 그것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는 삶의 좋은 것들을 붙잡아두는 능력입니다. 세네카가 살았던 로마는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가진 것에 무감각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무감각이 불행의 뿌리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지족과 안빈낙도. 춘추 전국시대의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족함을 아는 자는 부유하다. 지족, 자부. 지족, 족함을 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핍을 감추는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능력, 즉 감사하는 눈을 가진 자가 진정으로 풍요롭다는 통찰입니다. 공자의 제자 안여는 가난했습니다. 누추한 골목에 살며 거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그를 가장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즐거움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빈, 낙도, 가난함에서도 편안하고 도를 즐긴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는 눈, 감사하는 능력이 만들어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불교에서도 같은 통찰이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 족함을 아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가르침은 감사의 철학과 깊이 연결됩니다. 동양과 서양, 2500년의 시간을 건너 같은 통찰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과학은 이제 그 이유를 신경학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부, 감사가 뇌에서 하는 일.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인식의 방식. 먼저 한 가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인식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마틴 셀리그먼은 수백 개의 행복 연구를 분석한 끝에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행복을 가장 빠르고 지속적으로 높이는 방법은 감사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감사방문이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준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쓰고 직접 찾아가 읽어주게 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의 행복 지수는 실험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유의미하게 높아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우울 지수는 낮아졌습니다. 한 번의 행동이 한 달을 바꿨습니다. 쾌락 적응과 감사의 역할. 심리학에는 쾌락 적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은 좋은 것에도 나쁜 것에도 빠르게 적응합니다. 1978년 심리학자 필립 브링먼의 연구에 따르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도 1년 후에는 당첨 이전과 비슷한 행복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새로운 일상이 기준점이 됩니다. 우리는 좋은 것에 너무 빨리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더 많은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감사는 바로 이 쾌락 적응을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가진 것을 새롭게 보는 눈,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을 선물로 인식하는 능력. 감사는 삶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뇌가 실제로 달라진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들은 감사가 뇌의 화학적 반응과 장기적 회로 형성에 실제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신경과학자 글렌 폭스의 뇌기능, 자기공명, 영상화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느낄 때 뇌의 보상회로와 사회적 유대감을 담당하는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이 보상회로가 활성화될 때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된다는 것은 신경과학에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도파민은 쾌감과 동기를 높이고 세로토닌은 안정감과 평온함을 줍니다. 감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활성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감사를 자주 느끼고 표현할수록 뇌는 감사를 더 쉽게 느끼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뇌는 고정된 기관이 아닙니다. 반복된 경험과 학습에 따라 신경회로를 스스로 재조직하고 구조와 기능을 실제로 바꿉니다. 근육이 훈련을 통해 강해지듯 뇌도 반복을 통해 달라집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반복할수록 뇌는 점점 감사를 자연스럽게 알아보는 방향으로 재조직됩니다. 감사는 타고나는 성품이 아니라 쌓아가는 능력입니다. 부정성 편향, 인간이 불만에 더 민감한 이유. 그런데 왜 감사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 걸까요? 현대 심리학은 인간의 뇌에 부정성 편향이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부정적인 경험은 긍정적인 경험보다
2배에서 3배 더 강하게 뇌에 새겨집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진화의 결과입니다. 위험을 빠르게 감지하는 뇌가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보다 불만을 더 쉽게 느끼고 만족보다 부족함을 훨씬 더 오래 붙잡습니다. 10가지 좋은 일이 있어도 한 가지 나쁜 일이 더 크게 와닿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구조입니다. 감사 훈련은 이 기울어진 뇌를 의도적으로 교정하는 행위입니다. 자연스럽게 불만으로 기울어진 뇌를 의도적으로 감사의 방향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과학은 보여줍니다. 감사일기의 효과.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와 마이클 맥컬러의 연구는 감사일기의 구체적인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참가자들을 3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매주 감사한 일 5가지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불편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중립적인 일상을 기록했습니다. 10주 후 감사일기를 쓴 그룹은 다른 두 그룹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25% 높았고 더 낙관적이었으며 신체 건강 지표도 유의미하게 좋았습니다. 운동도 더 많이 했고 병원 방문도 줄었습니다. 감사가 정신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몸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몸의 상태를 바꾼다는 것, 이 연구는 그것을 수치로 보여줍니다. 관계 속의 감사. 감사의 효과는 개인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관계에도 뻗어나갑니다. 사회심리학자 사라 알고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는 관계를 강화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상대가 나를 위해 한 일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상대는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업무, 같은 환경 속에서도 누군가는 지치고 누군가는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 차이는 종종 감사하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부족한 점만 보는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관계는 점점 깊어집니다. 감사는 관계를 살아있게 하는 산소와 같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만드는 방법. 감사를 가로막는 것. 감사를 어렵게 만드는 함정들이 있습니다.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더 가진 사람을 보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해 보입니다. 이 비교의 시선이 감사의 가장 큰 적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건강, 가족, 오늘 먹은 식사, 숨 쉬는 것. 이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조건부 감사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은 영원히 감사하지 못하는 길입니다. 더 좋은 것이 생기면 다시 그 다음 것을 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하는 감사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방식은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도 남아있는 것을 찾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 첫째, 매일 3가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씁니다. 크고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히려 작고 평범한 것일수록 좋습니다. 이것이 뇌로 하여금 하루 동안 감사할 것을 찾게 만드는 습관을 만듭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감사합니다보다 오늘 아침 커피의 따뜻함에 감사합니다. 대화 중 웃을 수 있었던 순간에 감사합니다처럼 구체적일수록 뇌에 더 깊이 새겨집니다. 셋째, 당연한 것들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숨 쉬고 있다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을 잃어본 사람은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당연한 것들을 선물로 다시 보는 연습이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넷째,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만 느끼는 감사보다 말로, 글로 표현하는 감사가 훨씬 강력합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감사한 누군가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짧은 문자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당신과 상대 모두를 바꿉니다. 감사, 현재, 그리고 죽음에 대한 통찰. 감사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을 향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은 우리를 지금 여기에서 끌어냅니다. 그런데 감사는 반대입니다. 감사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메멘토 모리라는 훈련을 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삶을 어둡게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심리학도 이 통찰을 뒷받침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삶을 더 잘 살게 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공포관리 이론의 반전으로 설명합니다. 삶의 유한성을 인식할 때 인간은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더 선명하게 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것들이 비로소 소중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감사입니다. 죽음과 감사,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주제는 별도의 영상에서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결론, 이미 가진 것을 다시 발견하는 일. 감사는 약자의 체념이 아닙니다. 강자의 통찰입니다. 가장 혹독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던 철학자들, 과학이 증명한 감사의 신경학적 효과, 그리고 감사가 관계와 건강과 행복 전체를 바꾼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말하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행복은 더 많은 것을 얻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새로운 것을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다시 발견하는 일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갖춰지면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꾸준히 훈련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쌓일 때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오늘의 결. 첫째,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둘째, 감사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뇌는 반복을 통해 감사를 더 쉽게 느끼는 방향으로 실제로 바뀝니다. 셋째, 비교와 당연함이 감사를 가로막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시 보는 것이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넷째, 구체적이고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크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는 눈이 삶을 바꿉니다. 다섯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마음속의 감사보다 말과 글로 전하는 감사가 당신과 상대 모두를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행복을 너무 멀리서 찾아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좋은 조건이 갖춰지면 그때 감사하고 행복하겠다고 미루어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뇌는 더 좋은 것에도 금방 익숙해지고 다시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주제와 함께 하신 당신,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에 감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한 사람이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감사는 오늘 이 순간 바로 여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는 흔들립니다. 시간은 소리 없이 흐르고 삶은 그 자리에 흔적을 새깁니다. 지혜는 말하지 않지만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는 그 흐름 위를 지나며 하나의 결을 만들어갑니다. 그 결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치를 알아본 당신은 이미 자신의 삶을 깊이 바라보고 있는 분입니다. 이 채널은 그 마음을 늘 소중히 여깁니다. 삶에도 결이 있습니다. 나무의 결이 나무가 살아온 시간을 조용히 품고 있듯 우리의 삶에도 흐름과 구조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그 안에 고요히 새겨집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질문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조용히 답을 찾아갑니다. 당신과 나,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깊고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더 깊은 이야기, 더 진한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